안녕하세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이군요. 오늘은 손혜원 씨,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면서, 계속해서 뉴스와 그 다음에 유튜브 뉴스를 비롯해 많은 신문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타이틀은 손혜원의 몰락, 그리고, 목포시에 있는 부동산, 또 그 외에도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목포 부동산과 손혜원 씨가 이렇게 입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좌초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손혜원 씨의 목포 부동산 21채에 대한 거는 이제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0.001%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는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마저도 자리를 내놓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했었던 내용을 제가 TV로 어저께 통해서 또 여러 번 보게 되면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뉴스 보도하신 분들을 비롯해 정치인들, 언론인들, 많은 분들을 사실, 손혜원 씨가 고소를 했고요.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손혜원 씨는 그토록 경찰, 검찰에서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트라인에 쓴 거를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검찰에서 6월 3일 날 손혜원 씨를 조사를 했고 6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손혜원 씨를 조사를 우리가 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으로는 손혜원의 보좌관 그리고 딸까지 포함해 또 조카 등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카들의 증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손혜원의 어카운트 말하면 돈의 흐름 통장에서는 나갔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흐름이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가는 것은 손혜원 씨의 보좌관이라든가 딸, 그 외에 조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2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분이 남편 앞으로 조카 명의로 건물을 2채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3필지를 매입을 했고 남편이 재단 사업으로 19채 정말 재밌네요. 19채 참 간득 크세요. 그 다음에 토지가 23필지. 예, 이거 검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입을 했고요. 현재 1년 4개월 후에 시세 차액은 2배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굉장히 현금이 돌고 있는 창선장이라는 말하면 고급 숙박시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목포든 우리가 강원도를 가도 어딜 가든 놀러 가면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죠. 근데 목포에 가면은 특별하게 잠을 자면서 깨끗하고 또 나와서 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오래전에 공연을 다녔을 때부터 보고 느낀 겁니다. 목포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는 세발낙지. 네. 가수 시절에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으로 뜯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긴 하는데 제가 좀 남성스럽다 보니까 세발낙지 뜯는 거 참 잘했어요. 근데 굉장히 싱싱해요. 말이 또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포 그러면 세발낙지 먹으면서 공연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손혜원 씨가 이렇게 창선장이라는 곳을 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쳐서 고급 숙박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 창선장이라는 재산은 군부대가 있는 조카 이름과 보좌관인 딸 이름으로 명의를 했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일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어느 어카운트로 들어갔나? 검찰 내용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읽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손혜원 씨 주머니로 들어갔거나 그 주머니에서 나와서 직원 월급을 주거나 운행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제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외에도 남편의 지인들 그리고 여러 아는 분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4채의 건물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씨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0.01%도 자기가 거기에 나쁜 짓으로 이렇게 뭐를 했다면 모든 재산을 환수하겠다. 아니 기부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기대해 보죠. 과연 내놓을까요?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분들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굉장히 배신당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손혜원 씨가 지금 검찰 그 발표로 봤을 때는 목포의 개발 정보 뭐 그 내용을 안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안 읽었다 한들 보좌관이 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목포의 그 도시 재생 상세 계획에 대한 것을 넘겨받았고요, 서류를. 그 다음에 부동산을 그 이후에 집중 매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공개 보안 자료는 목포시 구도심 재생사업안이라는 것들도 아마 훑어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목포 분들이 들으시고 목포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개발을 해서 멋지게 만들고 싶은 내 마음이었다. 이 말을 믿으라고 하면은 목포에 계신 시민들은 믿을까요? 굉장히 그 문화의 거리는 현재 어떻게 돼 있나 해서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보니 굉장히 한산하고 부동산 값은 2배로 뛰었기 때문에 매매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한가한 거리로 바뀌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2배로 집값과 부동산 값이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집세도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월세를 또 많이 내야 되고 그래도 집을 그 근처에 사고 싶은 분들은 집이 2배로 되다 보니까 돈을 또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다지 목포 시민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목포 시민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목포 시민들은 조용히 살다가 주민들의 그 충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솟는 건물값과 집값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월세, 왜냐하면 거기 또 꾸며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그 서울 분들이 손혜원 씨가 산 거 외에도 지인들을 비롯해서 좀 말 들어보니까 뭐 정씨라는 이 부동산을 소개한 이분이 또 뭐 절도로 또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 도시재생 상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목포시 구도 재생 사업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빼냈다고 하네요. 네, 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빼내서 뭐 훑어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시작을 했다면 이건 또한 손혜원 씨는 정말 크게 죗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외에도 목포시장을 만나서 시내 뭐 여러 가지 그 개발될 뭐 자료들 이런 것도 받고 시 주가의 그 빌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소식을 뭐 정보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포시청까지도 하여튼 뭐 소식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다 듣고 뭐 들었었겠죠. 근데 성격상 봐가지고는 자세히 듣는 쪽보다는 그냥 뭐 네 하고 비서한테 야 부자간 그래 처리해라 뭐 이렇게 했을 성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꼼꼼하지 못한 것도 자기 책임이기도 하죠. 손혜원 씨의 동생분이 굉장히 많이 손혜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뭐 속속 그 정확한 사실화로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설마 했지만은 그 설마가 그 사실화가 되면서 당연히 손혜원은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손혜원 씨 제가 자꾸만 이렇게 TV에서 보게 되면은 왜 그럴까요? 자꾸 박근혜 때 그 최순실 그분 얼굴처럼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서 저는 자꾸 그걸 지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군요. 어쨌든 정치 쪽에서도 굉장히 손혜원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랑 같이 자기는 탈당한다 이러고 나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은 탈당이 결국 다시 들어와라 나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했었을 텐데 탈당이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자리부터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지 그것까지도 좀 정확하게 저희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히든 카드였던 손혜원, 이 정권의 히든 카드였죠. 히든 카드였던 손혜원, 또 김정숙 씨, 문재인 씨 부부의 와이프,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히든 카드를 하나 버리면서 다시 손혜원 씨는 수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워낙 뻔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뻔뻔할까, 어디까지 소리 지를까, 이것도 참 재미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